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를 넘었습니다.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설비 투자가 예상보다 활발한 결과로 보입니다.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부터 시작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검경의 수사는 물론 국토교통부와 관세청,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어떤 사안들이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시가총액 320조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과 거래 정지 기간이 다가오면서 과거 액면 분할을 통해 유동성 증가는 물론 주가 상승을 경험했던 종목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2부 김성민입니다. 1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 특집으로 짚어봤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움 말씀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3가지 이슈 역시 준비했습니다. GDP 1.1%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수출 호조세가 보였다는 점, 그리고 한진그룹 최대 위기 전방위 조사 나섰다는 점, 삼성전자 액면 분할 소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 1분기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1.1%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건설과 설비 투자와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번 성장세는 지난해 3분기 이후에 2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 성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제 성장 어떤 내용이 견인을 해줬나요? 지금 사실 예상치가 1.0%였는데 그게 1.1%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출, 그다음에 투자, 이 설비 투자들이 많은데 예. 지금 요새 원화 강세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출이 이끌어준 부분들이 크고요. 그다음에 건설 부분들이 요새는 뭐 SOC에 대해서 예산도 왔는데 건설 부분이 이끌어줬는데요. 평창올림픽 예. 거기에 건설 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삼성전자가 1분기 최대 영업주 15조 원을 벌고 뭐 이런 좋은 기업 실적을 내는 거와 더불어서 예. 지금 예상치 못했던 설비 투자라든가 건설 쪽에서 이것들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발표 결과를 봤을 때 소비 부분은 어떤 영향을 보였나요? 그래서 소비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의 소비,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있고요. 예. 이제 민간 소비가 있는데 민간 소비는 예. 좀 안 좋습니다. 지금 민간 소비가 계속 지금 5분기 연속으로 예. 하락세를 지금 띄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이 제이노믹스라는 게 소득 주도 성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조금 지금 걱정이 되는데 예. 정부 지출은 뭐 굉장히 늘었어요. 2.5% 정도 늘어서 예. 지금 뭐 우리가 뭐 한 4분기 만에 최고점을 치니까 예. 일단은 지금 정부 지출 재정 확대를 통한 우리 경제 성장의 그런 틀로 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작년도에 있었던 뭐 추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에서 많은 그런 인프라는 아니겠습니다만 사회 전반에 소득을 배가시키기 위한 그런 재정 지출들이 이제 효과들을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예. 이번에 플러스로 성장세가 전망이 되면서 올해 전체 성장 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어떤 성장세 보일까요, 오늘? 근데 이거야말로 지금 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민간 연구소에서는 지금 2.8% 정도를 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관에서 나오는 것들은 3%대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는 이 호재들 예. 또는 상승 동력들이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 수출이 나빠질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이 총 생산이라든가 경제 성장률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예. 고용 지표거든요. 예. 예. 근데 고용은 지금 계속 나쁜 이
이 숫자를 나타내고 있고 좀 뭐 최고의 지금 4.5% 최고의 실업률, 예. 그다음에 청년 체감 실업률이 24%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이 그래서 고용, 예. 일자리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 경제에 반영이 될 것인가가 좀 걱정인데요. 예. 특히 이제 최저임금,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이런 부분들이 같은 모양으로 뭐 같은 이 세력화를 해서 우리 경제에 오게 되면은 하반기에 과연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느냐? 예. 여기에는 뭐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전체도 좋은 성장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일, 어떤 것들이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완화가 된 거죠. 예.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아직까지 좀 시간이 시기상조 아니었냐 그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소득 기반 정책의 효과가 어떤 식으로 강화되느냐, 어떤 모습을 낼 것이냐, 예. 이런 부분들이 가장 저희가 눈여겨보는 건데요. 이거 말고 하방 압력을 주는 그 요소들이 너무나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 특히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 그다음에 세계 경제가요 예. 좀 둔화가 되고 있어요. 예, 예. 이게 성장세가 쭉 이끌어져야 되는데 그게 둔화가 됐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 예. 어떤 식으로 또 우리한테 쓰나미로 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계부채라든가 정부 부채 문제. 그 다음에 제일 골치 아픈 게 고유가예요. 아, 예. 이게 40불에서 60불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저유가 때문에 이렇게 탈출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70불대 중반을 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고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하방 세력이 압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를 꼭 고집해서는 뭐 우리가 안 되고요. 예. 유연하게 가는데, 자, 아까 우리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예. 남북한 공동 경제 체제를 하면요, 3% 이런 건 우리 뭐 성에도 안 차는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8%, 9%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뭐는 생각해서 예. 우리 소위 말하는 체력을 좀 갖추고 우리 경제적인 사회적인 제도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 한 해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국민들 참아냅니다. 예. 우리가 항상 가난한 것에 대해서 불평은 안 하거든요. 예. 예. 우리가 공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면을 갖추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시대의 변각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시작을 하자. 예. 예. 네, 새로운 시작의 시점인 것 같기는 했습니다. 예. 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3%의 성장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럼요. 그건 동력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 심리가 돌아오면, 예, 예. 경제는 심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 심리가 돌아오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의 그런 어떤 이 경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 준비를 하면은 예. 자연스럽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뭐 5%니 6%니 우리가 목표를 정해서 뛰지만, 경제 성장은 우리가 열심히 한 그런 이 나중에 결과로 오는 거지, 예. 그 목표를 쫓아서 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큰 호재, 이렇게 큰 우리 생애에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까 하는 예. 이것들을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오늘이 참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딛고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 우리나라 경제입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남북 리스크의 완화 등으로 국내에도 한 해 동안 좋은 소식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소 어두운 주제입니다. 한진그룹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시작된 논란은 한진그룹의 총수 일가에 대한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검경의 수사는 물론이고요. 국토교통부와 관세청,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의 전방위 조사 앞에 맞닥뜨린 한진그룹입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0일쯤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시죠. 이명희 씨의 동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뭐 화제인데, 예. 뭐 이명희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예. 뭐 한진에 예.
어떠한 직책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이루재단의 이사장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런데 한진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뭐 진짜로 그렇죠. 종 부르듯이 또는 우리 진짜 단말마적인 그런 뭐 그 소리 지르는 것들 봤을 때 저분이 뭐길래 예. 저분이 어떤 관계로 그럼 회장의 부인이라고 저렇게 해야 되느냐 등등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에 예, 문제가 예. 되고 있는데요. 그런 재단이라는 부분 지금 이제 한진에는 두 가지 재단이 있어요. 이루재단과 정석학원재단이 있는데 예. 사실 거기가 또 한진과 한진칼에 대한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 재벌들을 얘기할 때 굉장히 아픈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리될 것들을 아주 백화점식으로 다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면 잘 됐다고 봐요. 예. 일감 몰아주기 있죠, 갑질 있죠,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지배구조에 대한 지금 의문점들, 예.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잘 표면화가 되고 있어요. 예. 우리 사실 재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지만 구체적인 것들을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예. 국민적인 어떤 공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재벌 개혁, 재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재벌도 잘한 일 있고 나쁜 뭐 잘못한 일에 대해 반성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 뭐 아픈 이 상처를 도려낼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이명희 씨 동영상이 제가 봤는데 보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지경이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저희가 짚어드렸던 사실인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 임원으로 불법 재직했다는 의혹 불거졌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감사원의 감사가 갔고요. 이제 진에어가 맨 처음에 이제 면허를 받을 때는 조현민 전무가 임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 2008년도에 이제 2006년도에 최초의 면허를 따고요. 예. 2008년도에 이제 진에어에 이제 전무로 가서 등기이사가 되는데 2010년도에 면허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예. 다시 이 뭐 심사가 돼야 되는데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그 심사 과정에서 그걸 놓친 거죠. 예.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가 갖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이렇게 해서 외국 국적에 지금 외국 국적이지 않습니까? 외국 국적에를 가진 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품위를 뭐 훼손하거나 우리나라의 어떤 관례를 무시하는 거는 예. 추방의 조건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예. 조현민 전무의 추방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요. 일관되게 지금 뭐 나쁜 점들을 지금 속속히 나타내고 있고요. 예. 더불어서 여기 지금 공정거래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정거래까지 지금 투입이 된 게 기내 면세품 예. 예. 거기를 완전히 독점적으로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 재벌 일가들의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스카이 사이버에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부당 이득이라든가 일감 몰아주기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가의 명품 밀수하고 탈세했다는 의혹도 나왔잖아요. 네. 이런 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관세청에서 이제 그건 예, 예. 들어왔죠. 그래서 물품을 대조하고 지금 해외에서 쓴 카드의 내역 등등을 예, 예.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지사나 또는 해외 지점에서 사서 보냈다면요. 예. 배임 횡령이 되고요. 아, 예, 예.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탈세 과정이 또 공항에 있는 직원들과의 어떤 연계 부분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요 굉장히 지금 일벌백계해야 될 부분이 뭐 탈세 부분도 굉장히 엄하게 벌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게 위험한 물건이었으면 예. 승객의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예.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화기 배터리도 요새는 짐에다 못 붙이는 상황인데 그걸 터질 수 있는 물건들이라서 뭐 안전 문제.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공통된 이 단어가 뭐냐면 회사를 사유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누가 기업의 주인인지 누가 어떤 기업의 기업이 사회의 가치를 발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통렬한 지금 반성이 예. 따르지 않는다면은 이건 참 큰일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경영진 교체 등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이랑 한진카라 2대 주주잖아요.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회까지 등장을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민연금들이라든가 이런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 그래서 예. 스튜어트십 강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들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7월 이후에는 스튜어트십이 이제 강화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법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연금에서 2016년, 17년 때 우리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로 취임하는데 반대 의견은 내요. 예. 반대 의견은 있지만 결국적으로 결의 내용들은 예. 그냥 통과가 됐어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자기네들이 반대 의견을 낸 거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되는 율이 0.4에서 0.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주주로서 그다음에 회사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국민연금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예. 물론 우리가 기금의 사회연금주의의 그런 어떤 외부적인 독립성이 해쳐지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려는 하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소위 말하는 와치독, 예. 감시자로서의 또는 국민연금의 돈이 어디입니까? 다 우리의 그런 연금, 은퇴 후의 자금이기 때문에 좀 더 독립성과 안정성의 기준을 두고 특히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는 예.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국민연금이 이런 사회의 워치독으로서의 예.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진 총수일가가 최악의 상황까지 몰리면서 오너리스크의 표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너 리스크는 참 대개는 3%에서 40 몇 프로까지의 그런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스타성을 가진 오너 리스크의 그런 일탈이라든가 또는 성공담은 회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예. 자, 오너 리스크를 우리가 최대한 줄이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이사회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예. 이사회에서 이 소위 말하는 견제와 그다음에 밸런스를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가 다 거수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오너 리스크가 그냥 노출이 돼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예.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너 리스크가 이제 발생이 되면요, 오너를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예. 이사들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갖게 하고 집단 소송이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한진 대한항공 그런 케이스를 봤을 때 예. 조현아 부사장이 3년 300원 만에 칼 네트워크 부사장으로 다시 복귀를 하잖아요. 예. 이 사회에서 막았어야죠. 예. 그냥 거기서 다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너 리스크를 지금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회를 진짜 강화를 해야 되고 전문 경영인 또는 바른 판단을 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이런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방법, 그게 최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이 재벌 총수를 견제할 수 있는 주체가 좀 필요할 것 같은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전국민적 공분사고 있는 한진 총수 일가입니다. 양파처럼 정말 까도 계속 나온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수사가 마무리가 되고 또 어떤 사실들이 증명이 될지 전 국민이 분노 어린 시선으로 수사 결과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장 후 43년 만에 액면 분할합니다. 오늘이죠. 4월 27일은 구주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요. 이후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거래 정지가 됩니다. 이후에는 기존 물량의 50배가 유통이 되게 되는데 자세히 오늘 이 내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고 있나요? 이제 50대 1로 예. 액면 분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가 50주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액면가가 5,000원짜리거든요. 예. 그게 액면가가 100원짜리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4월 27일이 액면 분할 전 구주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게 등락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이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은 오늘까지 사신다면은 5월 3일까지는
거래 정지가 됩니다. 예. 5월 3일까지죠. 예.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50대 1로 액면 분할된 이제 신주들이 재상장이 돼서 예. 예. 뭐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250만 원이 한 주당 250만 원이 5만 원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5만 원이면은 살만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하면서 유동성을 굉장히 높이는 예. 그런 방향이 됐고요. 예. 과거에 이제 이런 액면 분할을 한 기업들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액면 분할이 가면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호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액면 분할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이 배경과 기대 효과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경은요, 이제 저번 때 이제 이사회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다. 즉, 근데 뭐 그거를 행간을 읽으면요, 예. 개인 투자자가 5%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는. 그렇다면은 이제 국민주로서 예. 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용이하게 유통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 그러면서 또 국민의 목소리를 주주로서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자기네들이 고려를 했다. 그것이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지금 배경인데요. 뭐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그런 배경 하에 지금 좀 더 너무 황제주 또는 재벌로서의 그런 자기들만의 리그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국민주로서 좀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만은, 예. 이게 이제 올라가면요, 만약 이제 50대 1로 이제 액면 분할이 되면 예. 얼마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까? 상승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액면 분할 때문인지 아니면 삼성전자 지금 1분기 예, 사상 최대의 영업 실적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갈 건지 그 옥석을 좀 가려야 될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밸류에이션 또는 실적에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서로 어울려서 올라가는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대개들 액면 분할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올라갔다가 장기적으로는 좀 내려오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기적인 주가 오름 현상도 기대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최대 감신사는 분할 후의 주가 추이입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 실적이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될 것이냐. 근데 이제 2분기, 3분기는 사실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나 뒤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예. 소위 말하는 이 제품의 사이클이 좋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뭐 나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진다고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과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상승세가 가는데 2분기, 3분기까지 보시면 예. 일단 큰 흐름들은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액면 브랜드에서 유통되는 숫자가 많으면 예. 급격한 오름과 급격한 내림이 좀 줍니다. 그래서 예.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예. 큰 방향성에서 보시면 좋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용이하게 들어가서 유통 승수라든가 유통 속도들이 좀 빨라지는 부분들이 예. 사실은 뭐 증시에는 플러스가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4% 정도의 주식량이 더 늘은 거예요. 예. 전체 주식에서. 그래서 주식시장 전체로도 활성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뭐 환영하는 얘기들은 많습니다. 예. 네. 네, 삼성전자 오늘 액면 분할 앞두고 있는 마지막 날인데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260만 원을 넘었어요. 예. 넘었다가 중간에 뭐 점심시간 정도에 좀 다시 떨어졌는데 예. 분명히 이제 차익을 예. 이제 현실화하기 위한 이런 매도 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오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기대감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을 사실 조금 이제 우리가 어느 그 표본이 있으면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예. 2015년도 5월 달에 아모레 퍼시픽이 비슷한 일을 하죠. 예. 5,000원짜리를 500원에. 그래서 10대 1 액면 분할을 하는데 예. 그때도 비슷한 지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도 외국인 투자자가 많고 개미들이 좀 적었던 부분들인데 예. 아모레 퍼시픽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나오는데요. 당시 숫자를 말씀드리면 한 달 후에 전체의 한 14%, 15% 그러니까 평균 코스피의 움직임보다는
한 15% 정도 예. 상향된 그런 이 결과를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줍니다. 왜냐하면 많아지니까 투자자들이 모이고요. 예. 개인들이 자기 주머니 좀 열었고 예. 또 뭐 저금 통장 깨서라도 삼성전자는 한 주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좀 참고로 봐주시고요. 한 15% 정도의 2개월 동안 행보가 있었다는 뭐 정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앞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열리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과 더불어서 다음 주 증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앞두고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열리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과 더불어서 다음 주 증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내 증시가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 보여줄지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총 3가지 이슈 살펴보셨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수출 호조로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 넘었다는 내용 짚어보셨고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부터 시작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의혹 짚어보셨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국내외 이슈들 살펴보시면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